근데 두 번째 사례는 당시에 살로몬 브라더스가 위기를 겪었는데 네. 요건 정부 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민간이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예. 물론 그 민간은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아하. 그 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올해 3월 기준 5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했죠. 경찰은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고요. 정부도 학교 보행로 조성 정책을 펼치는 등 모두가 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스쿨존 안전 제대로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적 스쿨존 사고 현황과 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민들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제대로 못 지켜지고 아직도 사고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한 명이 죽었잖아요. 결국 엄청 속상한 거죠. 애가 있는 우리 집에서는 학교 갈 때 애들끼리 나가서 논다고 할 때 부모가 정말 애들만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도 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경각심은 아직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법적인 제도의 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처벌 수위를 높인다거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까지 추진하면 확연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통행로 조성이나 안전펜스 같은 시설들을 충분히 설치해주면 좋겠어요. 처벌보다는 뭔가 방지책을 만드는 게 낫겠죠. 학교 통행 많은 부분 위험지역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출입구 같은데 차단기 있듯이 뭔가 그런 거는 딱 가시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인 규정 속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회전 관련해서도 이제 멈춰다 움직이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운전을 하려고 하죠.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쿨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김명겸 계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김명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 반갑습니다. 전북지부의 김지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 김지훈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내어준 과일가게의 김지연 사장님, 또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의 최정배 장학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계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사실 2020년 3월에 시행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면 이제 스쿨존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 통학로와 연관된 곳에서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계속 사고가 나는 거. 특히나 대전에서 이 사고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8일이죠. 오후 2시경에 그 대전에 만취한 운전자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치어서 숨지게 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대략 한 취소 수치 이상인 걸로 조사가 됐고요. 예. 지금 경찰 조사는 마치고 검찰에서 구속 송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5월까지 음주운전 스쿨존 법규 위반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을 해서 현재 지금 주간의 음주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내에서도 아쉽지만 4번에 걸쳐 일자 단속을 했는데요. 예. 그 취소 수치 이상의 23건 정도를 현재 단속을 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예, 저희도 지금 주간에 계속 단속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주간이라면 그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는 낮의 시간대를 말씀하신 예, 특정한 저희가- 시간은 정해진 건 없죠. 저희가 미리 다 홍보도 했고요. 예. 이 대전 사례가 있어서 어린 그렇죠. 보호구역 주변에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겠다. 언론이라든가 우리 협력단체 다 미리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취소 수치가 8건, 정지 수치가 15건, 총 23건의 그 음주운전자를 단속을 했습니다. 아, 이게 뭐 단속을 피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김지훈 교수님 뭐 많은 또 강의를 하시면서 얼마나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교통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또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 나는 걸 보면 누구보다 좀 더 안타까우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다.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 그런 의식들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강의들을 홍보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민식이법이 말이죠. 예.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이 되는 처벌인데 네. 우리 운전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고가 또 내지는 음주운전을 여기서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 민식이법을 위반했을 때 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선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총 173건이 있었는데 예. 그 가운데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한 건은 총 8건으로 이 전체 사건의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또 이제 살펴보니까 이 기존에는 민식이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또 약한 처벌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사실인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법원의 새로운 양형 기준이 지난 4월 24일에 진행되었던 양형위원회 123차 회의 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선고를 할 때 최대 5년형 그리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8년형을 권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신설이 된 건데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양형 기준이 좀 낮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결된 양형 기준이 7월 1일 이후에 이제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지역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꼴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화가 돼 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한 달에 한 번이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데. 예. 지금 전라북도에는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001개소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어린이 총 사고는 약 40여 건이고요. 예. 그 3년 안에는 그 안타깝게도 사망도 한 명 있고요. 부상은 한 40여 명으로 현재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가 지금 4월이 가고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대략 한 5건 정도의 그 사고가 발생했고요. 5명의 어린아이가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2021년 10월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당시에는 어린이 이게 운전자가 없는 불법 주차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계 단속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지고 있는데 예. 그 22년 7월에 재차 개정된 도교법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호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신호와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아직 제도 정착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뭐 우리가 이게 머리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몸으로도 좀 지키는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 될 텐데 뭐 지금 우회전 하실 때 이제 정지했다가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계도 기간을 거쳐서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특히나 스쿨존 내 사거리에서는 더욱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님하고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 다시 한번 그 저희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만약에 사거리에서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하실 때 그 우회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보지 마시고
그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또한 사람이 먼저라는 예,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횡단보도상에 적색 신호라 한다 하더라도 예. 사람이 만약에 대기를 하고 있다면 보행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면 일단은 일시 정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이 아니고 대기만이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이 우선은 말씀이시죠? 확인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걸로 확인하시고 보행자가 보행 의사가 없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우회전을 하셔야 확실히 보행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의 취지에 맞는 거고요. 예. 또 반면에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데 그 보행자 신호가 그 파란색 신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파란색 신호인데 보행자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일 헷갈려 하시는데 파란색 그렇죠. 신호니까 가야 돼, 말아야 나는 돼. 못 가고 서 있어야 돼. 예, 근데 예. 그건 아닙니다. 좌우를 살펴보셔서 보행자가 없으면 이 또한 보행자가 그 신호보다 우선하니 보행자가 없으시면 서행하면서 우회하셔서 진행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신호 체계가 일단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대기선상에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 제일 우선이고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서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이제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통과하게 되고. 예. 근데 제가 진입하는 상황에서 앞에가 파란불이에요. 예. 근데 오른쪽에 이제 횡단보도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 정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직진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을 때는 오른쪽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서서히 맞습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파란색 신호이기 때문에요. 우측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 또 보행자가 없으시면 서서히 서행하시면서 이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지훈 교수님은 아시는 만큼 네. 예, 행동으로도 잘 안전운전 하시죠? 당연하죠. 예. 저도 이제 항상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는 운전할 때 좀 피로감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키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것들도 약간 제 눈에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게 보이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퇴근하는 도중에도 이 어린이 통학버스 한 대가 정차를 한 상태에서 이 빨간색 전멸등을 켜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정지 표시 장치를 펴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서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서행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아직도 이제 홍보가 안 됐나. 제가 저번에 이제 여기 출연했을 때도 그때 한번 홍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조금 안타깝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때로는 말이죠. 나는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려서 심리적으로 이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우리 경적 울리시는 분들에게 한번 경종을 좀 울려주세요. 안정희 교통계장님으로서. 그러니까요. 아직 저희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본 취지가 이 보행자의 그 사고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운전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루 24시간을 놓고 보면 운전자인 경우보다 보행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운전자마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또 내 가족도 보행자인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예. 그 보행자 조금만 그 조급함을 조금만 느긋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예. 보행자를 조금 더 내 가족처럼 그렇죠. 안전하게 그런 인식의 전환이 많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행자 우선 중심이고 나는 운전하고 있지만 내 가족은 어느 곳에서 걷고 있을 거야. 보행자일 거야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자, 스쿨존에서의 우리 전라북도 현황을 말씀 들어봤는데 2018년에 20건, 2019년에 13건, 2020년 10건, 2021년 19건, 2022년 11건, 올해만 들어서 벌써 3월 기준 5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 이상 일어납니다. 김주윤 교수님. 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간략하게 통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주로 이 방과 후 시간대인 2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때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고의 53.7%가 방과 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이대에 따라서도 또 사고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보면은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고 비율이 높았는데요. 예. 초등학교 1학년 사상자가 23.4%로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았고요. 야. 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학년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좀 주변을 좀 덜 살피고 건너는 경향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전자들도 이걸 좀 인식을 하면서 좀 속도를 줄이면서 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시각으로 이 정도 속도면 괜찮을 거야. 이거는 우리 1, 2학년 학생들의 움직임이나 속도로 또 생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그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사고가 많은 이유가 이 초등학생들이 키가 작잖아요. 예,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예. 이제 한 120cm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각에서 도로를 바라보는 거랑 성인인 한 170, 180에서 이제 도로를 바라보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 자동차의 범퍼가 먼저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학교 주변 스쿨존 또 이 주정차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간 이 주변에 가시면 무조건 좀 안전 운전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고 그 바로 이제 지키지 않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계셔서 우리 경찰 분들이 더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 단속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 활동을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 전북 경찰청에서는 계약처를 어린이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건 제일 먼저 우선되는 건 홍보 또 교육이거든요. 예. 그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요. 최근에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집중적으로 경력을 배치하고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이라든가 예. 아니 법규 위반 특히나 어린 학생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시간이 빈번한 시간대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아주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경찰은 현재 최선을 예. 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식이법 첫 번째 사고가 우리 전주시 반월동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아이가 치여서 이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요즘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요, 우리 계장님. 예. 불법 유턴이나 신호체계를 지키지 않는 운전 차량을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제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효과가 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저희가 이제 공익신고라고 해서 예. 그 웹을 통해서 또 이제 각자의 차량의 그 블랙박스에 영상을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예. 그 위반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그 해당 행위를 하신 운전자분들께 통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년도보다도 한 30% 이상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시민들이 어떤 법규를 꼭 잘 지켜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자정적인 운동이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직원들끼리도 이 관련해서 공익신고 제보로 걸린 그 후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인지 사실 뭐 긍정적인 논의로 이제 결과는 마무리됐습니다만 많은 분들 화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또 가족이 그 보행자가 되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을 지키는 게 타당하고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김지훈 교수님, 네. 최근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이 발의되고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추진과 스쿨존 음주운전 엄벌 등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6%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은 거의 뭐 10명 중 한 4명에서 5명 정도는 또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2021년에 977명이 재범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약 13%가 증가한 수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다양한 이 입법 활동들이 있었는데 먼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이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 이거를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난 4월 16일에 이제 발의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10년 안에 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상습 음주운전자나
아니면 사망 사고를 낸 사람, 신상 정보, 뭐 이름, 얼굴,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3월 17일에 이제 송기현 의원이 이른바 한국판 벤틀리법 이거를 이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이제 부모를 뭐 사망하게 한 경우에 이 가해 운전자가 유자녀의 보호자에게 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미국 테네시주에서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22년 12월 20일자로 이상원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가 된 자에 대해서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이 형광색으로 된 특수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이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또 대만, 미국 오하이오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유사한 법이 적용되어서 현재 이제 운용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관련된 이 법안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유사한 내용이 과거에도 여러 번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회기 만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계속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거 이제 올라가 있기는 한데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계류 중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얼마 전에 또 언론을 통해서 예. 4월 26일이죠. 이 여당 의원들이 이 시동 잠금 장치의 시연회에 직접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 해당 법안이 이번에는 정말로 통과를 앞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 김명경 계장님, 저희도 이제 방송 전에 그 술을 뭐 이렇게 마시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게 밤에 마셨는데 아침에는 괜찮겠지라고 운전자를 잡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요즘 뭐 자가 측정기도 있습니다만 많이 잤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아침 새벽에도 이 단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적발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통상 이제 숙취운전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하긴 하는데요. 예. 이제 본인들의 사람의 어떤 체형이나 뭐 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긴 하지만 예. 대략적으로 한 밤 10시를 기준이랄까요? 이 이후에도 만약에 술을 드시 상황에서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운전을 하신다면 아마 숙취의 영향을 아마 단속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아마 높을 겁니다. 예. 뭐 사람마다 분명히 틀리긴 하겠지만 예. 제일 좋은 것은 그 다음날 출근을 하신다면 적절한 음주량에 적절한 시간대 그 술자리를 마치시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마지못해서 늦게까지 술을 드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고 그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경찰에서도 대략 각 경찰서별로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서 자체 판단을 해서 한 주 1회 정도는 항상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전날 고함을 하셨다면 택시 내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준 교수님, 이제 우리가 스쿨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보호구역 또 안전통학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어 울타리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좀 준비돼 있잖아요. 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시설물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예. 그래서 뭐 일단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서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라든지 말씀해주신 방호 울타리나 과속 방지턱, 뭐 신호기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그런 어린이 보호구역들이 현재는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저는 옐로우 카펫 이거 좀 이제 확대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걸 설치할 경우에 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는 비율이 이 41%에서 66%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보행자 역시 이 대기선 안에서 대기하는 비율이 66%에서 9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설물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이제 적절하게 보급하는 것이 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현행법상 개정님, 뭐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무인 교통 단속용 안전 시설 설치하게 돼 있는데 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시설 설치가 좀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떤 단속 카메라나 이런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정확한 수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가 한
천여 대 올해까지 마감을 하면 천여 대 정도 설치가 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 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1,001개소인데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단속 카메라가 있다. 아.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예. 지금 현재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방호 울타리라든가 시설 개선 그리고 어떤 무인 단속 장비의 지속적인 좀 그 증가 설치로 인해서 최소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교통사고로부터 예. 좀 안전한 세이브 구역을 만들려고 저희 경찰도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통 부모님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학교 때 이제 잠깐이면 뭐 아이가 나오면 금방 태우고 내가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차하고 있잖아요. 예. 주차는 아니고 이게 이제 제 개인의 심리이고 저 개인을 위한 행동이겠습니다. 뭐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사실 또 예.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지요. 불법 주정차에서는 안 되는 곳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의 통학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특히나 아까 저학년 아이들이 키가 작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예.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예. 지금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떤 주정차, 뭐 주차 또는 정차의 문제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계 단속으로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든가 여타 도심구역의 그 주정차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적극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자체하고 협조를 하는 부분이 그 등하교 시간대 사고가 많은 시간대에는 고정식 기계 단속도 계속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요. 그 유동으로 이렇게 차에 이동형으로 하는 단속 그 차량도 있습니다. 예. 지금 지자체보다 협조가 지금 웬만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만큼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 그만합시다. 스쿨존 안전 제대로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의 김지훈 교수,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기 김명겸 계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실시간 보기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번에는 전주 로컬푸드 아중점 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지연 사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 네. 뭐 페트롤 전북 하멘크반다 현장 취재뿐만 아니라 여러 뉴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건물 가운데를 이제 통학로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실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어서 주변에서 많은 뭐 칭찬과 감사 인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은. 예. 네. 전주 인후초등학교 근처에서 지금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그 과일 가게 옆에 통학로를 지나가나요? 그 건물 안으로. 몇백 명이 지나가겠죠. 동네 주민들도 다 여기로, 여기가 지름길이니까 여기로 다 지나가요. 아침에 예. 아이들도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우리 뒤에, 건물 뒤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애들이 거의 다 이쪽 통학로를 이용하고요. 예. 저는 네. 뭐 현장에 가서 이제 우리 사장님 뵙고 또 직접 걸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네. 한참 더 돌아가야 되고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벌써 그렇게 하신 지가 11년 되셨습니다. 네네. 벌써 11년 됐네요. 처음 이렇게 결정하게 된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다 건물로 지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취지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 처음에 저희 건물 지을 때 예. 이제 건물 지으려면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켜놓고 애들 못 지나가게, 사람들 못 지나가게 해놓잖아요. 예. 왜냐면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애들이 항상 아침이면 거기를 지나가고 학교 끝나서도 거기로 오는 애들도 있고 그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스러워서 사장 우리 신랑이 집에 와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저렇게 다니는데 혼내도 말을 안 듣는다. 예. 네, 왜냐면 지름길이니까 애들은 저쪽 길이 교통이 복잡하니까 이제 애들이 여기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용하니까. 예. 그래서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왜냐면 두 동으로 지으면 저희가 쓰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평수도 작아지고 예. 또 건물 지을 때도 저희가 넉넉하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여유 있어서 막 건물
올리면서 한 거 아닌데 저희도 어렵지만 두 동으로 지으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통으로 짓고 그럼 건물 옆으로 또 이제 새끼를 내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또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때 또 학교 폭력 막 학교에서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학교 폭력 근절한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애들 막 거기에서 이제 담배도 피울 것이고 쓰레기도 많을 것이고 저학년 애들은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면 할 거 이제 기왕 길을 내줄 거 그냥 어른들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좀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어차피 이 동네에서 오래오래 우리도 건물을 올려서 살아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취지로 한 거예요. 예.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건물 하니까 뭐 몇 층짜리 건물로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예, 1층짜리의 큰 평수가 아닌 낮은 건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운데를 아이들의 통학로로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전주시에서도 그동안 11년 동안 사실은 통학로라는 게 이제 데크로 돼 있는데 데크가 이제 뭐 파손되기도 하고 또 쓰레기로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다 사비로 지금 다 자부담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도 네. 이 내용을 알고 뉴스 나간 이후에 유지 비용 지원 검토도 나오고 또 교육청에서는 감사장 전달도 됐습니다. 네네. 꼭 뭐 이런 걸 받으려고 하신 건 아니셨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는 뭐 지금 TV에 나오는 것처럼 뭐 월 수익 얼마 막 이렇게 따지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청소하는 것도 그렇게 안 따졌고 전기요금은 저희가 모두 이제 카메라 찍었을 때는 이 통행로가 이제 어두워가지고 모두 이제 등을 켜주라고 하는데 저희 항상 켜고 있어요. LED로. 예, 근데 이제 바퀴 양쪽이 너무 환하니까 이 통로가 어두워 보이는 것 뿐이지 통로 들어오면 어둡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상가들 유리로 다 돼 있어서 이제 다 보이니까 어둡지가 않아요. 예. 저희가 전기요금, 뭐 청소,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겨울이면 여기에다 염화산을 뿌려야 되니까 아하. 갈심을 뿌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데크가 더 빨리 손상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의 1년에 저희 한 번씩 앞뒤로 양쪽은 다 이제 저걸 해야 되고 가운데도 저학년 애들은 그 킥보드 막 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래요. 이 통로를 예. 큰 애들이 지나가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몇 번만 지나가면 못이 쓱쓱 올라와 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보수공사하고 이제 조금 쓰는 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이 동네 분들도 이제 지름길로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길을 낸 거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예. 이제까지 저희가 보수공사는 했고요. 뭐 시청에서 뭐 검토는 하고 있다는데 아직은 어떤 얘기도 안 나왔어요. 아이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 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이제 보고 또 말씀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제가 네네. 사진을 가끔씩 봅니다. 야, 이 두 부부의 모습 표정이 정말 천사세요. 아이고. 아니 정말 그래서 이게 단순한 통학로의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주변이 달라졌거든요. 뭐 많은 분들 시간 되시면 과일도 사시고 한번 그 거리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감동이었고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냥 나이 들어서 부모가 되니까 어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함께 이제 닮아가는 거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실 그 당시 11년 전 우리 사장님에게도 7살의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가 내 자식이지만 남들의 자녀도 그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건데 이렇게 이제 세상에 울림으로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자, 뭐 누구보다 이 스쿨존의 사고를 바라본 심정도 안타까우셨을 테고 끝으로 우리 뭐 작은 선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서 감동을 받고 또 함께 행동을 옮겨지는 말씀이 되시길 기대해 보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큰 울림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행복하려면 제 주위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조금만 양보를 하고 이러면
누구나 다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면 주위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살기도 힘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의 문을 닫고 가시 아닌 가시를 돕고 살잖아요. 누가 나한테 상처 줄까봐, 피해 줄까봐. 근데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요. 동네 뛰어다니면서 놀고 이제 진짜 온 마을에서 애들을 같이 키운 그렇죠. 정도로 그것이 너무 그리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이 세상에 사람들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우리 동네만큼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때문에라도 이제 더불어 사는 그런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자기 자녀들 손 잡고 와서 엄마 아빠도 이 통학로를 지나서 저 학교 다녔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뭐 땅이 많아서 우리 땅을 밟아야 어디를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땅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애들을 언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애들이 아침에 명랑하게 흥얼거리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 또 우리를 알아봐주고 인사해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우리도 즐거워요. 너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어른들이 마음을 열고 주위를 손을 내밀면 또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른이 손을 내밀면 아이들도 손을 내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의 문 닫지 말고 좀 어울리면서 누구나 다 어울리면서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면 이제 좀 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겠는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은 좀 더 자기가 사는 이 울타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너도나도 일조를 해야 서로 행복하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말씀도 이제 잘하시네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기쁨을 나누면 뭐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 건물을 나눴더니 안전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할머니 되실 때까지 거기까지 잘 운영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언제까지 안전한 통학로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일 가게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내어준 김지연 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주 우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건의로 통학로가 개선된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페트롤 전북 하멘카 간다에서도 다녀왔는데 우전초 강일순 교장 선생님과 현장을 둘러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이게 실은 정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통학이 정문 쪽보다 저쪽 후문 쪽으로 세자동교 앞 쪽으로 좀 많이 와요. 아파트들이 새로 신도심이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진입 방향은 정문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우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곳들이 지금 많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여기가 완전히 취약지구예요. 이쪽 비가 오면 여기가 막 움푹 패여가지고 아이들 뭐 차량에서 빗물에 아이들 옷에 튀기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을 이렇게 시청에서 저렇게 다 개선해 주셨어요. 물 다 빠짐. 그다음에 여기 포장도 다시. 아이들이 그러면 건의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들이 건의한 곳은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도 이렇게 안전 펜스가 없었어요. 네, 안전 펜스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쪽이 아주 위험한 철망이 쫙 쳐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 다 철망 제거하고요. 이렇게 펜스를 안전하게 쳐놨네요. 예. 꽤 나름의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걸음걸이로 본다면 꽤 먼 거리고 이런 안전한 통학로가 진작에 설치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건의해서 지금 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부분이 아이들이 건의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쪽이 도로가 엄청 좁았는데 이쪽이 이렇게 포장로 안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쪽 아파트까지 전부 다 포장도 되고 이쪽에 건물이 없었을 때는 지금 건물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다듬어진 곳인데요. 이쪽에 인도와 차도와 사실 구분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건의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울타리 개념의 안전한 펜스도 쳐주고 인도도 개선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쪽으로 통학로거든요. 이게 저쪽 도로 건너온 아이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저쪽 CS 거기에서 교통을 한번 서주시고 또 이쪽에서 서주시고 이 부분이 제일 반사경까지 해주시고
사실은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아이들을 조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개선이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일반 시민들이 걷는 인도거든요. 안전한 인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정도입니다. 이번 아이들의 건의를 통해서 어른들이 배운 게 많습니다. 조금 더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차보다 아이들의 키가 작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디에선가 튀어나온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전초등학교 강일순 교장 선생님과 현장에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지훈 교수님, 김명경 교장님, 그 과일가게 사장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우리 생각하시는 게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요즘같이 이렇게 각박한 그 시절에 참 쉬운 일이 않으셨을 텐데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어른으로서 그런 행동에 옮기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 아나운서님하고도 참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라는 말을 방송 전에도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지 않나 많이 좀 담고 싶고요. 이런 사례들은 저희 경찰에서 또 본을 받아야 되니까 청장님 보고도 드리고 해서 현장 가서 꼭 방문하고 그 사고 예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감사장이라도 갖다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우리 기자님 잘 모셨습니다. 예. 자, 김지훈 교수님, 뭐 사실은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 안전이라는 게 바로 그 작은 부분에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큰 결단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 건데 그 이제 시간이 점점 쌓일수록 아이들이 안전도 쌓여온 것이고 그것들이 또 이제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대해서 저는 굉장히 또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마 영향을 미친 것은 이 타인의 입장과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분명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상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 최정배 장학관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로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교통안전 캠페인도 열고 계시고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교육 정책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 23년 3월 1일자로 학교 안전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과에서는 그 현장 중심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요. 또한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전북교육청 또 KBS 전주총국, 전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 8개 유관기관이 어린이 교통안전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협약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3월 14일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도청과 경찰청 등 돈 8개 관련 기관이 안전전북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작년 12월에 서울 강남구 사건과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스크루존 학생 사망 사고는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한 사고였습니다. 민식이법 이후에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교통 캠페인 등을 함께 하기로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실무자 협의를 갖춰서 저희가 현안 사업 등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서가 하나 생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과가 생긴 것만큼 아이들도 안전에 관련된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이 개인의 좋은 삶을 만들고 또한
좋은 삶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보듯이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해 중위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도내에는 전라북도 해양안전체험관, 고창의 3인안전체험관, 그리고 임실에 있는 전북 유지구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방문해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 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서라든가 도로교통공단, 해양경찰서, 교통문화연수원 등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방문해서 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는 종합안전체험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19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에 총 99개의 체험관 중에서 지금 14개의 종합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예. 전북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하게 안전체험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안전체험관 1곳과 교실형 안전체험관 5곳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7월부터 종합안전체험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TF팀을 준비해왔고요. 지난 3월에 교육부 안전체험관 활동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70억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예. 새롭게 설립되는 안전체험관은 2026년 3월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남원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 수련원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합형 안전체험관 구축될 예정이라는 말씀 들었고요. 네. 앞에 그 우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완산구청에 건의해서 통학로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가 선생님이 교육청이 먼저 사실 나서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아이들한테 조금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먼저 적극적으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또 안전난간 설치는 잘 돼 있는지 점검하시고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대전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통학로에서는 보행로와 차로를 분리해서 학생의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보도 조성이 필요한데요. 단시간 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방호 울타리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 418개교가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 울타리가 있는 학교는 329개교, 일부만 있는 학교는 25개교, 그리고 없다고 한 학교가 31개교였습니다. 예. 즉, 방어 울타리가 없거나 일부만 설치되어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약 56개교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들 학교에 대해서 방어 울타리 조성을 위해서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학교 시간에 특히나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조금 더 확대해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통계를 보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년별로 학교 시간대가 좀 다르고요. 시니어 봉사자 및 교통안전 지도 인력이 부족하게 돼서 등교 시간에 비해서 학교 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 12월에 녹색 어머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교통안전 지도 활동 예산을 보다 확대 편성해서 교통안전 지도 할 수 있는 인원이 보다 충원될수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지자체와 협조해서 시니어 자원봉사자도 학교 시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 최정배 장학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명경 계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영규 위원장님의 인터뷰에서 이제 좀 탄력적으로 그 스쿨존 제한 속도를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거든요. 아직 뭐 국회에서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건 아니죠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스쿨존 내 그 속도를 하향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으나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서로 양립이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속도를 10km든 20km든 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 담보에 분명한 부담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대가 아닌 뭐 밤 시간대 얘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를 통상 이제 30km에서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인정하는 시간이 08시부터 20시까지거든요. 예.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그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공휴일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속도의 약간의 상향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본청 단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시차제를 운영 중인 나라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병행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의식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을 아마 우리 계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지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조랑 방향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속도 제한을 좀 강화하는 추세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인데 또 이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권이 이제 바뀌니까 정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치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뒤집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느끼는 부분들인데 이 교육생들 가운데 그 전에는 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도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슬슬 어린이 보호 구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막 싹을 트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그제서야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이 속도 제한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스쿨존 안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1시간 가까이 토론을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경찰분들 굉장히 애쓰십니다. 이 애쓰는 노력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셔서 우리 계장님 경찰을 좀 대표해서 우리 운전자들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어린이 이번에 이제 대전에서 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치고 사망하는 참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교통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의 친조카, 친아이들, 아들 같은 아이들의 존재거든요. 정말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속도 위반의 준수라든가 불법 주정차, 절대 해서도 안 되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 정말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각자 각성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훈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이번 방송을 또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어린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어린이란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기 위해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사전적인 의미대로 어린이를 그리고 어린이 안전을 어린이가 안전할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반대로 이 어른이라는 것은 다 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보셨겠지만 이 어린이들이 끝내 이 어른이 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이야기가 나눴던 것처럼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파 방정원 선생의 호가 소파입니다. 작은 물결. 이 아이들의 작은 물결이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스쿨존 내에서만이라도 가족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안전운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김명겸 계장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의 김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